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분밖에 안 계시니까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테니 가능하시면 5분 자유 발언을 함께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지역에서 지금 10년째 3,93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콜텍 노동자들의 피 맺힌 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콜텍 이건 기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82년 인천 지역 갈산동에 공장을 차린 이래 지금까지 콜텍 기타 제조업체는 전 세계 기타 시장의 30%의 마켓쉐어를 가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회장 박용호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과로 우리나라 세계에서의 122의 부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2년도에 회사 측에서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회계자금을 보니까 29억의 당기 순이익이 나는데 노동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에서 노사 간에 불신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를 설득하기는커녕 위장 폐업을 감행했습니다. 정리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회사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피 맺힌 투쟁으로 2012년도에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얻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바로 복직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 회사는 복직도 하지 않고 또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또 피 맺힌 5년 동안의 투쟁을 거쳐서 2017년도에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복직을 시켜도 회사가 폐업을 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콜텍 노동자들은 미래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할 사유가 있다고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필요로 해고를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더라도 절차와 기준을 50%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와 50일 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습니까? 콜텍은 폐업 당시에 당기 순이익이 100억입니다. 지금도 30%의 마켓 쉐어를 유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대련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경련은 노동자들이 강성노조가 파업을 해서 회사를 폐업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자료를 무빈파적으로 믿은 제1야당의 대표가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성노조가 제 밥그릇을 챙기려고 파업을 하다가 회사가 망한 대표적 사례로 우리 노동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2번 가슴에 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도 콜텍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세계 인류 상품으로 2013년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폐업을 했다 그럽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어디서 악기를 생산해서 세계 인류 상품으로 등록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정부, 산업자원부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위장 폐업 이제 끝장내야 될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아픔을 대변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안이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 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미래의 경영상 필요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어떠한 노동자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이 아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호 회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 세계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이 귀중한 악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속이고
3,935일째 이 바람 부는 찬 거리에 노동자를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정부도, 법원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 노동자들의 아픈 소리를 들어주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중재를 할 것입니다. 산자부에도 촉구합니다. 인류기업 상품 체크해 보십시오. 이런 위장 피업을 다시 유지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도 판례를 전향적으로 변경해서 이 콜트콜텍의 사례가 마치 강성노조가 회사를 망하게 한 사례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불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겨울 탄핵 국면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에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 사태를 걱정했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핵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람에 의한 인치가 아니라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가? 왜 이런 불행한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그 원인과 해답도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원인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인식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믿지 말자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권력을 분산해 놓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이고 그렇게 하고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장해서 이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언론이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탄핵 국면을 지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우리 한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것 말고 권력 작동의 어떤 실상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서 권력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국민들도 압니다. 특히나 이 정부에 의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과정을 보면 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하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반민주적이 그지없습니다. 소위 노조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들의 집과 직장과 교회까지 찾아가 가지고 테러에 가까운 압박을 하는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입니까? 이게 문화혁명의 홍위병과 과연 뭐가 다른 말입니까? 더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이 집권 세력의 기획하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점입니다. 민주당의 문건에 의해서 지금 공영방송 장악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3살 먹은 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겁니다. 문건대로 했다고 해서 김재철 사장을 구속한다고 하면 문건대로 하고 있는 이효성 위원장도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건을 만든 국정원을 수사한다고 하면 문건을 만든 민주당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만 몰아내면 공정방송, 공정한 공영방송이 과연 만들어진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합시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12분이 본회의장 앞에서 나흘 동안 릴레이 농성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했고, 그때 집권하면 생각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도 그런 유혹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과정에서 과거 저희 당이,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도록 저도 당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서 방송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가셨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천 청도 출신의 이만희 의원입니다. 그저께 저는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청렴 강직했으며 그러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았던 한 검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빈소에서 검은색 상주복으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 남겨진 그의 아이들과 비통해하는 유족들을 저는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그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면서까지 남겨진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사이버상의 여론 조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좌편향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던 온갖 거짓과 왜곡된 선동에 맞서서 우리 사회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정당하고 헌신적인 행위가 범죄와 적폐로 부당하게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서까지 한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우리 사회에 광우병이 창궐했습니까? 천안함의 폭침이 과연 우리 측의 조작이었습니까? 우리 사회의 극단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온갖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일방적 여론 왜곡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그것을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최고의 보루인 국가가 국가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도 국정의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홍보를 하라고 한 사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순수함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자신들의 행동과 충심이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범죄로 둔갑되고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매도된다면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설사 정말 그 순수성을 의심받는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고 바로 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우리 사회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민간인들에 의해서 개혁위원이라는 완장을 채워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국가 기밀이 담긴 국정원의 메인 서브 자료를 마음대로 뒤지게 하고 정확히 상대당이 집권한 9년 만의 기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 삼아 수사 의뢰라는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를 진행하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쥐어주고 정권의 뜻대로 춤을 추게 한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만 달면은 절차적 등장성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면은 얼마나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감히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광기 어린 이 정치보복의 순례를 멈추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자를 경질하십시오. 살아있는 권력만을 쳐다보는 일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부평 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올릴까요?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이 불상사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초청받고 온 동맹국가의 국가수반에게 친북 좌파 인사들은 증오의 말을 쏟아내고 성조구리를 불태우는가 하면 국빈 방문단의 진로에 물병과 야광봉, 쓰레기를 던지는 돌발 행위까지 했습니다.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들이 폭탄을 갖고 있었으면 아마 폭탄을 던졌을 겁니다. 이들의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이고 실정법 위반 행위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을 꼭 찾아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이들을 적발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무법행위조차 묵인한다면 본 의원은 현 정권에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웃음을 짓고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 미소 뒤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중수부장과 우병우 당시 중수과장을 그렇게 끈질기게 추적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MB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의 국가 원수입니다. 과거의 은원관계를 떠나서 국가 원수다운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친구 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 분명히 통합과 협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권력에 취해서 오만한 인사와 고집스러운 정책 추진,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실패한 정권의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 헌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혁명정부처럼 전 정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혁명정부보다 더 모질게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에서도 과거를 뒤져 속아낼 사람들을 속아냈습니다. 대신 암암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좌파 시민단체와 과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피해 보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을 홍위병으로 내세워 공갈과 협박과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도 세웠고 과도 세웠고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역설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랑스럽고 성공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존의 성취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에 봉직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육군대장, 검사장, 공영방송 사장 할 것 없이 다 창피와 모욕을 주고 감옥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정권의 적폐청산입니까? 상부에서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검사를, 변호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렇게도 정의롭습니까? 그들이 이 정권의 적입니까?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조자룡 헝칼 쓰듯 도처에 피를 흘리는 것을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누가 그럽니까? 또 다른 원한을 만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현 정권은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는 짓을 보면 검찰이 적폐 청산 대상 1호입니다. 본의원은 현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바들의 집단 댓글은 누구의 짓입니까? DJ 때, 참여정부 때 야당 지지 연예인들은 TV에서 사라졌고 여당 지지 단체들은 풍족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있었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에서 좌파 시민그룹이 한몫하고 있음을 공지의 사실입니다. 박원순의 교통방송과 박근혜의 MBC는 무엇이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고칩시다. 서로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고치는 것이 승리자가 해야 할 일이고 국가의 미래를 과거에 매몰되다 보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미래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과거 청산에 올인하면서 공직자들도 눈치나 보면서 일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나태함과 소홀함은 흥진호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흥진호의 7일간과 세월호의 7시간이 무엇이 다릅니까? 정권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과거 정권의 실패 경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이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진 문명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옥에 가두어두려 합니까?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오라줄에 묶어서 초라하게 이곳저곳을 끌고 가는 것이 그렇게 시원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잘못해 탄핵됐습니다. 그것으로 만족 못하십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을 빚으면 감옥에 안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통치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국민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경청해 주신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호 회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 세계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이 귀중한 악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속이고 3,935일째 이 바람 부는 찬 거리에 노동자를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정부도 법원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 노동자들의 아픈 소리를 들어주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중재를 할 것입니다. 산자부에도 촉구합니다. 인류기업 상품 체크해 보십시오. 이런 위장 피업을 다시 유지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도 판례를 전향적으로 변경해서 이 콜트콜텍의 사례가 마치 강성노조가 회사를 망하게 한 사례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불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입니다. 콜트콜텍은 폐업 당시에 당기 순이익이 100억입니다. 지금도 30%의 마켓 쉐어를 유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대련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경련은 노동자들이 강성노조가 파업을 해서 회사를 폐업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자료를 무빈파적으로 믿은 제1야당의 대표가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성노조가 제 밥그릇을 챙기려고 파업을 하다가 회사가 망한 대표적 사례로 우리 노동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두 번 가슴에 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도 콜트콜텍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세계 인류 상품으로 2013년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폐업을 했다 그럽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어디서 악기를 생산해서 세계 인류 상품으로 등록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정부, 산업자원부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위장 폐업 이제 끝장내야 될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아픔을 대변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안이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국회에 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미래의 경영상 필요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어떠한 노동자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이 아픈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분밖에 안 계시니까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테니 가능하시면 5분 자유 발언을 함께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지역에서 지금 10년째 3,93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피 맺힌 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콜트콜텍 이건 기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82년 인천 지역 갈산동에 공장을 차린 이래 지금까지 콜텍 기타 제조업체는 전 세계 기타 시장의 30%의 마켓쉐어를 가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회장 박용호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과로 우리나라 세계 서의 122의 부자로 성장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겨울 탄핵 국면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에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 사태를 걱정했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핵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람에 의한 인치가 아니라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가? 왜 이런 불행한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그 원인과 해답도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원인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인식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믿지 말자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2년도에 회사 측에서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회계자금을 보니까 29억의 당기 순이익이 나는데 노동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에서 노사 간에 불신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를 설득하기는커녕 위장 폐업을 감행했습니다. 정리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회사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맺힌 투쟁으로 2012년도에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얻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바로 복직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 회사는 복직도 하지 않고 또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또 피맺힌 5년 동안의 투쟁을 거쳐서 2017년도에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복직을 시켜도 회사가 폐업을 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홀텍 노동자들은 미래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할 사유가 있다고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필요로 해고를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더라도 절차와 기준을 50%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와 50일 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습니까?